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8일편 3장에 대한 그 내용을 할 차례입니다. 8일편 3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예를 무엇에 쓰며 어질지 못하면 음악을 무엇에 쓰겠는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그러한 용어들을 보면은, 그 단어를 보면 핵심 키워드를 보면 예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말, 악이라고 하는 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이는 예와 악의 바탕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뤄봤습니다. 이는 예와 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입니다. 인이 바탕이 돼서 그 다음에는 예가 나오겠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적인 덕이 인이라고 한다면 예와 악은 이것이 기본이 돼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와 음악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인이 없으면. 예라고 하는 것은 바른 행동과 예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가 인으로 인해서, 인이 바탕이 돼서 나오는 또 하나의 덕목인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 음악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즐거움과 조화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예라고 하는 것과 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이 없으면은 진정한 의미를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와 악이 제 모습을 갖추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인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이는 예와 악의 바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 전국 시대,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얘기했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많은 정치인과 권력자들이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그냥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예와 음악과 같은 문화적 가치도 그 본질을 잃고 표면적으로만 존재해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를 중요시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가 실제로 사람들의 내면적인 덕목인 인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와 의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래의 의미,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또한 정서를 공유하는 그러한 기능보다는 권력자들의 사치와 자아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략하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느끼고 사람들이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중시해야만 예와 음악과 같은 문화적 행위가 제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도덕적인 예와 배려를 바탕으로 해야 진정한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공자는 믿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악도 즐거움과 조화는 사람의 내면이 선하고 고결할 때만 진정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자는 인을 바탕으로 예와 음악의 가치를 회복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타락에 대한 강한 비판이고 올바른 인간관계와 사회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공자의 철학적 주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의 핵심적인 주장은 예절과 음악은 내면적 덕목인 인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규범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시 말하면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인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형식적으로만 예를 따른다고, 이런 것이 없이 형식적인 예만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행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정한 존경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어른들한테 이렇게 절을 한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공허한 행동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존경심,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상에 있어서 진정한 존경심이 있어야만 그 진정한 그 이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자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조화롭게 하고 사회를 평온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이 없이 화려한 선율과 소리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역시 진정한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공허한 음악에 불과하겠죠. 음악은 본래 사람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도덕적 정서를 함양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이 없는 음악은 단순한 오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에 많이 얽매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에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사람들은 형식적인 예절을 중시하지만 그 속에 진심이 없으면 오히려 위선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손한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진정성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절대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문화와 예술도 본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음악, 예술, 문학, 콘텐츠도 단순한 화려한 기술과 외적인 요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울리고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공자의 가르침은 모든 사회 규범과 문화적 요소는 인간의 본질적인 덕목인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만 되겠습니까? 바로 인인 것입니다. 인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공자의 말이 현대 교육에 던지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성과 인격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은 성적, 스펙, 이러한 내적인 성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성과가 인격적 성숙과 도덕적 성찰을 동반하지 않을 때 그 교육은 공허한 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생이 높은 지식을 아무리 갖췄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공동체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 안다면 이기주의에 빠진다면 그러한 지식은 때때로 해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자 역시 진심과 인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하고 교수 방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자의 이 말은 교육이 단지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를 묻는 일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인격이 결여된 지식은 목적을 잃고 사람을 위한 기술이 아닌 지배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육은 지식과 기능 이전에 먼저 인간다운 마음, 타인을 향한 따뜻한 공감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타인을 따뜻하게 대하는 공감 능력인 것입니다. 인이 없다면 예가 무의미하듯 인이 없는 교육도 그 방향성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은 8일편 3장 인은 예화학의 바탕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혼탁한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나가기 위해서 특히 우리는 인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인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8일편 3장 이는 예화학의 바탕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